9월 달이 들어서면 문서와 계약 온기가 조금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서류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지 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일수록 공중도 중요하고 구두상의 계약이 아닌 정말 문서하의 계약으로 움직이고 실행해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울산 하반기에 우리 66세가 되신 GT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66세 GT분들 어떤 성향, 성격 특징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GT는 똑똑해요. 그리고 진짜 엄청 말이 빠르고 계산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머리도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좀 어떤 인생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타고난 장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판단력이 되게 빠르고 분석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뭔가 놓치는 부분들을 캐치를 되게 잘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서부터 실속을 조금은 챙기려는 능력이 조금은 탁월했고, 이 사람들 자체가 돈에 대한 감각도 조금은 뛰어날 수도 있기는 했겠지만 결정적인 거에 있어서는 기회가 오면 빠르게 잡고 추진력도 강하기는 한데 어느 시점에서는 약간 흔들렸던 부분들이 조금은 컸을 것 같아. 그게 어느 시점이었냐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요 시점이었을 텐데 이때 금전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인과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경험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멘붕이 오거나 아니면 공황장애 비슷하게 이렇게 좀 묶여있는 경우가 되게 컸을 거거든요. 그 시점에는 뭔가 젊어서 막 움직이고 융통머리 없이 움직였던 부분에서 새하에 나와보고 세상을 알다가 보니까 순간에 덤벼들었던 부분들도 되게 컸을 거야. 그래서 그 시점에 뭔가 투자라든지 실패.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있어서의 불화도 조금은 컸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때 약간 우울증 비슷한 뭔가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는 그런 공황장애 같이 뭔가 사람들 자체가 조금은 많이 꺾여 있었을 거고 그 시점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약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움직였던 부분들도 되게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지내니까 살아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한순간 뽑자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힘든 일을 겪었을까요? 40대에서 50대 중반. 왜냐면 그 시점에는 희한하게도 뭔가 초년에 막 움직여서 열심히 만들어놨던 부분들이 순간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너무 세상을 알다가 보니까 재미있어. 그러면서 뭔가 무리하게 막 키워나가면서 희한하게도 딱 꺾이고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그냥 순간의 쓰나미로 맞았던 시기야. 그 시기에. 그럼 어떻게 그 시기가 40대, 50대 중반이면은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가장 힘든 일을 겪었던 거네요. 제일 애매한 시기에 그게 딱 걸려 들어갔던 부분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 공황장애 비슷하게,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가 안정이 안 되고 움직였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도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새로운 운기들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이분도 좀 어떤 운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고민과 복합적인 운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는 60년생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노후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 아니면 내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과 가족 간의 거리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이 사람들이. 왜냐면 아까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잖아. 40대 뭐 중반에서 50대 중반 요 시점 초반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좀 올라가서 상승해서 딱 고지점을 찍어야 되는 시기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뭔가 움직여지면서 가족 간에 있어서의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분들도 되게 클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나이에 뭐를 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집중을 해야 하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은 좁혀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올해 이거 자체가 변화운으로 조금은 넘어가는 시기라서 미련도 버려야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조금은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약간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환경적인 요인에서 운기가 변하고 운기가 바뀌면서 그거 자체가 나한테 귀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결단과 미련의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 스스로를 조금은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조금은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분들 스님 올해 하반기에 좀 찾아오는 기회와 변화들이 일단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는지? 금전운과 사업운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올해 좀 다만 큰 투자라든지 무리한 확장은 안 되고 올해 재물의 손재수가 좀 따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운기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하고 되게 까탈스럽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 돈이 나갈 때에도 어떤 출처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3-4번을 조금은 훑어보고 움직여야지 이게 분명히 나갈 돈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재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너무 크게 확장과 무리한 투자는 안 되시는 시점이고요. 음력으로 7, 8월을 놓고 봤을 때에는 건강과 가족을 조금은 케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가족 간에 있어서의 그 단절된 부분을 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지 못하는 상처와 그 뭔지 모르는 그 공허함이 나한테 약간은 조금은 뭔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온기가 조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는 나 스스로도 조금은 바뀌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되시는 부분이실 거고요. 9월달이 들어서면 문서와 계약 온기가 조금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서류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지 되시는 게 맞아요. 모든 일에는 아무리 내가 정말로 친한 사람이라도 대가리 깨고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일수록 공중도 중요하고 구두상의 계약이 아닌 정말 문서하의 계약으로 움직이고 실행해라. 그리고 10월에는 주변에서 약간 보이지 않는 갈등수가 조금은 들어오는데 이게 왜 들어오냐? 내가 냉찰 때는 진짜 냉차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않은 말 실수가 있어. 거기에서 치고 들어오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 힘든 거 아무도 못 알아줘. 지금은 모든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응석 부릴 틈이 없는 거거든. 내가 힘든 거는 오죽하면 그러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가 일적인 건 일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거고 사적인 건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일에 빗대어서 움직이면 나한테는 분명 마이너스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줄여놓고 말 그대로 내가 말실수와 그런 거에 블랙 앤 화이트를 좀 철저하게 움직여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시기에는 내가 분명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스물스물 올라와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럴 때는 진짜 3-4번을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희한하게도 뭔가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는 실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월 달이 들었으면은요, 이 시점에는 뭔가가 물건이 매매라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들어와요. 근데 이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손해가 아니야? 손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대출이 없다라고
대출한다는 생각 상관이 없지만 이게 대출이 있어서 뭔가가 자꾸 치고 나가는 시점에는 이거 자체도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줘야지.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 타이밍이 들어올 시기를 내가 놓고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간다고 계산을 하자. 근데 그거 자체를 내가 그거 나 더 받을 거야. 한 3천 더 받고 싶어 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고 한 1년 있다 팔리면 당신이 1억 손해보는 거거든? 그치? 그렇죠. 그러면 내가 3천을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겠어? 1억을 손해보는 게 낫겠어? 당연히 3천을 손해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계산을 분명히 하고 넘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에 들었으면 숨통이 풀려요. 왜냐? 뭔가가 이게 문서가 풀리고 돈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숨통이 풀리면서 뭔가 내가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금전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져요. 네.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물품을 사서 파는 사람이라면 그 물품대는 계속 사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벌려서 이걸 쳐야 되잖아. 그리고 돈이 있는 데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빚져서 또 사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잖아. 네. 근데 내 돈으로 어찌됐건 간에 누구한테 안 꾸고 이제 안 나가고 그 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어차피 그건 남는 돈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시점에 그 계산을 잘하고 움직여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올 연말 내년 구정이 들어서고 꽃피는 봄이 들어섰을 때 진짜 뭔가가 이제는 조금은 내가 말년이지만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정말 이제 겨울 되면서 12월 되면서 연말 가면서 조금 더 의미들이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지금. 계산을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산에 있어서의 방법론이 잘못 생각이 돼서 꼬여지면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억을 손해볼 거냐 3천을 손해볼 거냐 거기에서 갭 차이는 7천이야. 7천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 그쵸. 그치? 네. 돈을 버는 건 엄청 힘들다? 근데 돈 쓰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가서 100억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의 계산은 융통성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 이분을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1960년 GT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제 2막입니다. 이거 자체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꽁끙 앓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주의 흐름에 내가 어느 기운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